오늘 여러분은 호박색 방을 원격으로 보고 계셨죠?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발트해의 호박과 3천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99년 독일에 있는 프리메이슨 성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왕족을 위해 세워졌고 잠재적으로 오컬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방에서 명상이나 의식 같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시청하신 내용 중 일부는 그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데이터에 나타난 이상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이상한 난해한 속성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은 서브 단서가 무엇인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청자는 호박색 방을 관찰하고 현재 상태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호박색 방의 위치를 현재 시간과 위치에서 관찰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오늘 대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는 이 근처에 있어요. 지하에 터널 통로가 있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재로 보강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헤드기어를 쓰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뚜껑을 열었는데 정말 고대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치 고대인처럼 느껴지고 이 안에 있는 난해한 요소, 즉 빛나는 기운을 가진 남성과 여성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치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느껴지죠. 미래의 발견을 예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요. 그 후에 저는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치 뭔가 신비로운 신탁이나 옛날 예언자의 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하우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지거나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원조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미래에 발견되어 사용되기를 바랐고 자신들처럼 진화하는 여정에서 사용되는 법을 배웠죠. 장담은 못하지만 그것이 발견되고 배우고 복제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되고 보편적인 진리, 기하학, 소리, 진동을 밝혀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빛과 에너지 필드, 그리고 뇌파가 지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기회를 가져보세요. 눈부시게 밝은 물체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때 기하학적 형태들과 빛의 반사가 결합하여 환상적으로 빛나는 모습이 신화 속의 전설적 시대를 연상시키는 듯한 구조의 느낌을 줍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에 대한 제한이나 걱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기구인 것 같아요. 사적으로 운영되는 비밀작전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들은 법이나 규칙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우리 나토 또는 유엔군으로 위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것처럼요. 마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고마워요. 데릭 정말 훌륭한 세션이었어요. 세션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호박색 방의 보물에는 이전 문명의 유물이 들어 있었을 수 있다는 설화가 있는데 오컬트 관습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데이터는 그것과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궁금해지죠? 저게 뭐죠? 그렇군요. 그래요. 저는 호박색 방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어떤 성 안에 존재하는 방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훔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한 묻힌 건지도 모르겠네요. 전쟁 중에 침몰하는 배에서 잃어버렸다는 추측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의문들이 돌고 있죠.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에서 복구된 것 같네요. 나임,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폐허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허처럼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건축물의 잔해처럼 비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돌과 조각상, 그리고 잃어버린 유물을 찾는 일은 역사적인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아, 솥조물. 조각들이요. 정말 외진 곳이나 낯선 곳에 있는 듯해요. 전체성이 주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은 땅이죠. 마치 버려진 건물의 폐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든디 아제니나시아 묘비나 기념비 같은 표시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재 구조물, 건축 블록, 기둥 등이 이곳 땅속에 묻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여기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마워요. 나인데, 유물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과 유물을 옮기는 작업, 그리고 방을 정리하는 작업을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데이제? 다음엔 당신 얘기를 해볼게요. 에너지적인 측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던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지만 왕조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매혹적인 동시에 강렬한 에너지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두운 공간에서 어두운 코드가 계속 떠오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에너지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 에너지는 아주 작고 반짝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었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혼란스러운 작은 입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두운 공간, 공허한 공간에 있었고 어둠 속의 암호였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든 감정이 참으로 복잡 미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혼합된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이상하고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그 난해함이 마치 어두운 마법과도 같아서 제 브이로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과학자와 수학자들도 참여했죠. 그리고 그들은 계측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목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대규모로.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이 파괴된 자리 아래 호수나 폴란드의 어느 광산 속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위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에드워드, 당신도 세션에서 다즈가 말한 것과 일치하는 활기찬 내용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까요? 저와 데즈가 각각 진행한 발표 사이에는 상당수의 공통된 특징들이 존재했었네요. 저는 엠버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이런 종류의 난해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했죠. 이 물건은 정말 충전되어 있고 이 물건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아크 감각이나 일종의 에너지 전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원이 통제 불능 상태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진동 연결을 찾고 있는 전자기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손을 뻗어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이 표적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이 물질에 가까이 있고 심지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누군가를 이 에너지원 근처에 두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을 가릴 수도 있겠죠. 전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물질에 접촉하면 그들의 삶과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감전되거나 감전되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삶이 바뀌었고 이 물건을 만지고 나면 새로운 추적이 이어집니다. 아니면 독에 중독됐을 수도 있죠. 여기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걸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모로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훨씬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해와 목적, 새로운 추진력, 이 사람은 매우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환경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변화한다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네,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방에 다른 세계의 속성을 가진 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에르베를 좋아했죠? 세션 내내요. 여기 정말 멋진 물건들이 있어요. 먼저 잔인한 남자들이 서로 싸우는 혼돈의 시대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공격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계획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스크롤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데릭 프리메이슨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어서 저는 사람들이 블록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것은 잠깐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을 동굴이라고 여겨 말했었는데 실제로는 천장이 40피트에 달하는 넓고 큰 공간이었고 붉은색과 황금색이 선명하게 돋보이는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고 다시 덮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상자에 넣어 포장한 뒤 종이로 감싸고 분해의 상자 안에 넣었어요.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다음엔 숨겨서 눈에 띄지 않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봉인해서 가려버렸죠. 그 호박색 방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북부에서 약탈된 거였어요. 코닉스베르크로 재건하고 전시하기 위해 옮겨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세션이 좋았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은 파괴된 것 같아요. 방 자체는 아닐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유물 중 일부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가구가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지만 무덤이나 무덤으로 간주되어 상자를 수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구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식 가능한 능력이 내포된 유물이 존재한다면 그 유물이 황금으로 장식된 방 안에 위치해 있다면 그 능력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것을 억제하려는 시도 모두 매우 당연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박색 같은 것들. 엠버가 행동하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원하는 단어가 뭐죠? 호박색 방은 패러데이 케이지일까요? 아니면 증폭기일까요?